커리부터 설명을 하면 1학년 때는 뭘 배우냐면 통과를 배워요. 통과는 통합과학 알고 있을 거야. 자, 통합과학에 생명과학이 들어가는데 이 통합과학에 들어가는 생명과학 중에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배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예를 들면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을 좀 자세히 봐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발현이라든지 세포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잘 모르면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생명과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는 과목은 생명과학으로 시작을 했지만 통과에 있는 일부 생명 내용,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생명과학의 내용을 배우고 여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 자체가 과목 이름이 생명과학이야. 얘네들은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이런 식으로 불렀었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일단 생명과학이야. 그럼 생명과학을 끝내고 나면 2학년 2학기에는 세포와 물질대사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게 돼. 이걸 끝나고 나면 3학년 1학기 때 생물의 유전이라는 걸 배우게 돼. 유전이 옛날에 생명과학에서 가장 킬러 파트라고 그래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했던 파트인데 그 중에 세포 분열만 생명과학에다 남겨두고 나머지가 다 유전으로 합쳐지게 된 건데 이 세 과목 전체가 여러분이 대학교에 가려면 나는 뭐 의대를 가겠다, 뭐 약대를 가겠다, 뭐 정해진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생기부를 그거에 맞춰서 쓰게 되겠지. 그러면 그거 할 때 요거 다음에 요거를 들으면서 점점 이런 식으로 공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루트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학 쪽으로 만약에 진로를 결정했다면 이 세 과목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이거 외에 3학년 2학기 되는 고급 생명과학이라든지 이거는 그때 가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과목이라서 우리가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여기에 최대한 뺄 수 있는 진도만큼 빼서 준비를 하고 여러분이 올라가는데 이게 옛날에는 생명과학 1도 1년짜리 생명과학 2도 1년짜리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한 학기로 줄어든 거잖아. 생명과학을 2학년 1학기 때 다 끝내고 세포와 물질대사는 2학년 2학기 때 다 끝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도를 나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봐야 되고 그 다음 얘네 셋은 수능을 보지는 않아. 근데 여기는 통과는 수능을 보잖아. 그런데 생명과학에 있는 일부 내용, 세포와 물질대사에 있는 일부 내용, 유전에 있는 일부 내용이 통과로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심화돼서 통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수능 볼 때는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일부가 수능에 나온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 어차피 여러분이 대입에는 이 세 과목이 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 우리는 일단 통과에 있는 생명과학 내용의 일부와 꼭 알아야 되는 것, 몰라도 되는 거는 지금 안 배울 거야. 꼭 알아야 되는 거라 생명과학 위주로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처음 배우는 내용은 여러분 거 186페이지 193페이지 잠깐만 지금 준 교재에 193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193페이지) 자,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이 통합과학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생물체, 구성물질. 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원소가 뭔지 분자가 뭔지 개념이 있죠? 원소는 탄소, 질소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분자는 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분자 중에 물질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뭘까?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당연히 뭐겠어? 그렇지, 물이지. 여러분 몸 안에는 물이 가장 많아요. 그럼 물 다음으로 많은 건 뭘까요?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뭐겠어? 우리는 동물이니까. 뭐? 아는 게 없어요? 자, 뭐? 단백질. 정상인이라면 단백질이 많아야 돼. 그런데 많이 뚱뚱한 사람들은 지방이 더 많을 수도 있어. 그거 좀 위험한 거고 단백질이 원래 많아야 돼. 그럼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뭘까? 지질. 우리가 말하는 지방은 지질에 속한 개념이야. 그래서 그 다음이 지질이야.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무기염류, 그 다음에 핵산, 그리고 탄수화물. 이런 순서로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분자로 봤을 때는 우리는 물단지야. 동물은 일반적으로 물단지로 돼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기염류. 자, 무기염류라는 거 뭐 얘기하는 거야?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철이라든지 뭐 인이라든지 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무기염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핵산. 자, 여러분 핵산은 뭐 얘기하는 거죠? 핵산 많이 들어봤지? 핵산은 누가 있다? DNA와 RNA. 이게 우리 몸에 이제 가득 들어있는 거지. 탄수화물은 당연히 뭐 얘기하는 거야? 포도당, 녹말, 글리코젠, 엿당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분이 조금 외워야 될 내용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외워야 될 내용들. 자, 그러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에 대해서 보는 게 이번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서 그 밑에 세포 원형질 구성성분이라고 돼 있고 구성성분 분자 비교라고 돼 있죠? 자, 거기에다가 순서대로 쓰면 물단지,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이렇게 쓰세요. 첫 자만 써도 되고 다 써도 되고 알아서 쓰십니다. 물단지,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자,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원형질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 원형질이라는 단어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여러 번 듣게 될 단어인데 원형질의 상대적인 개념은 후형질이라고 볼 수 있거든. 선형질, 후형질이 아니라 원형질, 후형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원형질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세포로 생각하자. 세포막을 포함해서 세포막 안에 들어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원형질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살아서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거의 모든 부분은 원형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세포에서 원형질이 아니고 후형질인 애는 뭐가 아니냐? 세포에서 후형질이 될 수 있는 거는 세포벽. 세포벽은 거의 죽은 상태, 한번 만들어지면 죽은 상태라 살아서 생명활동을 하지는 않거든. 이런 애들은 후형질이고 그걸 제외한 거의 모든 것들이 원형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살아서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원형질의 구성 성분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핵산과 무기염류의 비율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바뀌는 걸 따로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바뀌면 아 여기는 핵산이 더 많은가 보다, 여기는 무기염류가 더 많은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물이 가장 많고 단백질, 지질, 그리고 탄수화물이 가장 적다. 이 정도로 그냥 기본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6가지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 그 중에 일단 뭐부터 먼저 볼 거냐면 탄수화물부터 먼저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는 영양소 중에 먹었을 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가 몇 개가 있죠? 먹어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영양소가 누구 있을까? 3개. 누구 있죠? 탄, 산, 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런 애들을 주영양소라고 해. 주영양소 중에서 에너지를 낼 때 특히 주로 쓰이는 애가 있어. 이 중에 특히 주로 쓰이는 애 누굴까? 탄수화물. 우리는 주영양소가 3개가 있으면 그 중에 주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을 쓰는 거야. 단백질은 에너지를 낼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에너지 내는데 안 쓰고 몸을 구성하는 데 쓰여. 근육도 구성하고 항체도 만들고 이렇게 쓰는 거야. 지방은 에너지를 낼 수 있지만 웬만하면 일단은 저장용으로 쓰여. 그러다가 필요하면 지방을 우리가 쓰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이 중에서 첫 번째 탄수화물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이거는 한 페이지 넘겨도 돼요. 자, 탄수화물에 대해서 볼 건데 탄수화물은 탄 플러스 수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야. 탄수화물이란 말 자체가 탄 플러스 수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자. 탄이라는 거 뭐 얘기할까? 탄소. 수라는 거 뭐 얘기할까? 이거? 아니, 수소 말고 그렇지, 물이야. 그래서 탄수화물은 탄소 플러스 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야. 탄소 하나에 물 하나, 탄소 2개, 물 2개, 탄소 3개, 물 3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탄소 하나에 물 하나라면 C 대 H 대 O로 돼 있을 건데 약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몇 대 몇 대 몇 나오겠어? 이렇게만 나오면 1대 몇 대? 2대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탄소가 3개면 H는 6개, O는 3개.
탄소가 5개면 H는 10개, O도 5개. 탄소가 6개면 H 12개, O 6개.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는 말 자체는 탄소 하나에 물 하나가 들어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당연히 탄수화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CHO가 될 거고, 자, 얘가 에너지를 낼 수 있는데 몇 킬로칼로리 낼 수 있죠? 1g당? 그렇지, 4킬로칼로리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에 속하는 애들 중에 가장 단순한 애, 완전 단순한 애,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단당류라고 불러요. 근데 단당류가 2개가 뭐요? 그럼 뭐라고 할까? 이당류라고 불러. 3당류, 4당류, 5당류, 6당류 다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3당류부터 한 20당류까지는 그냥 우리가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올리고당이라고 불러. 그래서 걔네들은 교육과정에서 안 배워. 그러면 20개가 넘어가 2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한다? 다당류라고 불러. 우리가 탄수화물을 나눌 때는 가장 단순한 당, 단당류. 2개 모이면 이당류. 여러 개 모이면 다당류.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럼 거기 정리를 살짝 해보면 구성 원소는 CHO고 비율은 약 1대 2대 1이다. 발생 열량은 4kcal가 될 거고 1g당. 종류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단당류 볼까요? 단당류는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 단당류에서 종류가 있을 거 아니야. 단당류는 단당류인데 탄소가 3개인 애가 있어. 탄소가 3개인 애, 탄소가 5개인 애, 탄소가 6개인 애, 4개인 애, 7개인 애 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탄소가 3개면 3탄당, 3탄, 탄소가 3개라서 이런 애들은 3탄당. 5개면 5탄당, 6개면 6탄당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몇 탄당부터 몇 탄당까지 있어요? 궁금하지? 자, 어디서 어디까지 있냐면 3에서 7까지밖에 없어요. 3탄당에서 최고 많으면 7탄당이야. 근데 여러분은 알아둘 거 딱 3개만 알아두면 돼. 3탄당, 5탄당, 6탄당만 여러분 교육과정에 나오지 4탄당, 7탄당은 아예 언급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요 3개만 알아두면 됩니다. 탄소가 3개면 3탄당, 5개면 5탄당, 6개면 6탄당. 자, 그럼 우리는 일단 누구부터 배울 거야? 6탄당 먼저 배울 거야. 여러분이 워낙 잘 알고 있는 애들이거든. 자, 그럼 봅니다. 6탄당은 CU, H12, O6이에요. 자, 그럼 얘는 이름이 뭘까? 광합성을 통해 최초로 만들어지는 단당류. 누굴까요? 그 유명한? 그렇지, 포도당. 그래서 포도당의 분자식은 C6, H12, O6이 될 거야. 그런데 어떤 애도 6탄당이 있냐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단당류가 있어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단당류. 그래서 이름이 뭘 것 같아? 과당. 그렇지. 과당 같은 경우도 탄소를 6개 가진 6탄당이고 포유류의 젖 속에 들어있는 갈락토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도 탄소를 6개 가진 6탄당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이름이 포도당이고 과당이고 갈락토스야. 그럼 성질이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지. 이름이 다르니까 성질이 다르겠지. 하지만 분자식은 전부 다 똑같이 C6H12O6이야. 구조가 다른 거야. 분자식은 똑같은데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구조가 다른 거야. 이런 애들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한다? 이성질체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질체. 자,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같지만 구조가 달라서 성질이 좀 다른 애들을 이성질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은 6탄당에다 이걸 쓰는 거야. 6탄당에 일단 이렇게 쓰시고요. 종류에 이런 애가 있다는 거 쓰시고요.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이성질체 관계에 있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6탄당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 가장 대표가 누구라 그랬어? 포도당이라 그랬잖아. 포도당만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 얘는 펼쳐져 있을 때도 있고 고리형, 육각형으로 되어 있을 때도 있어. 펼쳐졌다, 고리형, 육각형이 됐다, 펼쳐졌다, 육각형이 됐다 하는데 평상시 100개 중에 99개는 고리형으로 되어 있을 거야. 그 육각형 그림 보이죠? 자, 본다. 탄소 주변에 누가 있으면 되는 거야? 물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물은 뭐로 나눠지냐면 H와 OH로 이렇게 나눠질 거야.
그러면 일단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 산소가 있으면 산소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없어서 하나는 밖으로 나가 있어. 그럼 봐. 여기 H, OH 물이지? H, OH 물이지? OH, H 물이고 H, OH H 그 다음에 O가 여기로 가면서 H가 이쪽에 가서 붙었어. 얘만 특이하게. 그래서 H2OH. 그럼 세보자. 다 HOH, HOH라서 물인 거 알겠죠? 여기 H 있어. 근데 O가 이쪽으로 가면서 H 하나를 얘가 가져갔어. 그러면 얘가 H 두 개니까 HOH 맞지? 그래, 다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탄소 6개, H 12개, O 6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누구의 구조다? 포도당의 구조가 되는 거야. 포도당. 그래서 그냥 탄소 주변에 H하고 OH가 계속 있고 마지막만 CH2OH가 있구나.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이게 포도당의 모습이야. 포도당은 단당류는 다들 그래요. 물에 잘 녹아. 뭐라고 하지? 수용성. 그 다음 포도당은 물에 잘 녹아서 여러분이 포도당 용액을 맛본 적은 없을까요? 우리 가끔 가다가 피곤한 사람들 포도당 주사 링거 같은 거 맞는 경우 있는데 맛본 적은 없지만 마셔보면 엄청 달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당뇨에 걸린 사람들 그 혈당량 측정하려고 포도당 용액 먹게 하거든? 먹게 하고 몇 시간 후에 혈당량이 어떻게 되는지 측정하는데 그거 먹으면 엄청 느끼할 정도로 달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에 잘 녹으면서 무슨 맛이 나는 거야? 단맛이 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럼 포도당이나 과당이나 갈락토스 같은 단당류를 검출할 수 있는 반응이 있어. 여러분 영양소 검출 반응 배워봤죠? 그 중에 포도당 검출 반응 무슨 반응이라고 하지? 그렇지, 베네딕트 반응. 포도당 검출 반응은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검출 반응 알아두시는데 베네딕트 반응은 베네딕트 용액을 이용을 할 거야. 근데 그 베네딕트 용액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황산구리 수용액이 들어가요. 여러분, 구리가 물에 녹으면 무슨 색깔이지? 그렇지. 구리가 철로 있을 때는 붉은색이지만 물에 녹으면 푸른색이야. 그래서 베네딕트 용액도 원래는 푸른색이었던 거야. 그런데 얘를 포도당을 넣고 가열을 하면 뭐로 변하더라? 황적색으로 변하더라. 이거는 생명과학의 교육과정에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단당류 검출 반응은 베네딕트 반응인데 베네딕트 반응은 베네딕트 용액으로 합니다. 원래는 푸른색이었다가 무슨 색으로? 황적색으로 하는데 뭐를 해주는 게 좋아? 가열을 해줘야 색깔이 잘 나타난다 라고 보면 돼요. 단당류 이해됐죠? 자, 단당류는 뭐? 3탄당이냐 6탄당이냐 탄소수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대표적인 단당류가 6탄당인데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다. 그런데 얘네들의 특징은 수용성이고 단맛이 나고 대략적인 구조, 포도당 구조만 딱 보면 이렇게 생겼다. 이해됐어? 자, 그런데 단당류 2개가 모입니다. 그러면 2당류가 될 거야. 어차피 우리가 단당류 중에서 요거 3개를 배웠으니까 요거 3개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2당류는 기본으로 항상 포도당은 들어가야 돼. 근데 포도당에 포도당이 결합할 수가 있고 포도당에 과당이 결합할 수가 있고 포도당에 갈락토스가 결합할 수가 있어요. 이때 포도당에 포도당이 결합하면 우리 흔히 엿당이라고 하고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하면 우리 아까 과당이 어디 많이 들어있다 그랬지?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다 그랬지? 그러면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는 단당류는 과당이야?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는 이당류는 뭘까? 과일이 굉장히 단맛이 많이 나잖아요. 단맛이 많이 나. 이 안에 뭐 들어있을 것 같아? 설탕이 들어있어. 설탕. 과일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당은 설탕이야. 자, 얘 아까 푸일이 어디 속에 들어있다 그랬지? 젖 속에 들어있다 그랬지? 그래서 포도당하고 갈락토스가 만나면 젖당이 돼요. 자, 그래서 이당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뭐 있다? 엿당, 설탕, 젖당이 있다. 이당류에다 쓰시고요. 엿당, 설탕, 젖당. 엿당은 포N포, 설탕은 포N과, 젖당은 포N갈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당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 여기 포도당 하나 있었지? 그러면 옆에다 포도당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포도당이랑 포도당이 만나서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다른 거 안 그리고 여기 HOH, 여기 HOH 요것만 그릴게요. 다른 건 다 똑같아. 얘가 포도당이야? 얘도 포도당이야. 자, 포도당하고 포도당 둘이 만났지. 그러면 여기는 OH하고 여기는 OH가 만났어. 만나서 둘 사이에서 누가 빠져나가냐면 물이 빠져나가. 그럼 보세요. OH가 두 개였는데 그 중에 물이 빠져나갔으면 누구만 남을까? 산소만 남겠지. 그래서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하고 나서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산소만 남아있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을 했지.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물이 빠져나가면서 결합했다.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할 거야. 탈수 축합 반응이야. 근데 이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백질에서도 탈수 축합이 일어나고 지질에서도 탈수 축합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좀 구분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단당류와 단당류 사이에서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나면 특히 이거를 뭐라고 한다?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그럼 거기다 쓰면 되겠지? 단당류 간의 글리코사이드 결합에 의해 생성. 2번 2단계에다 쓰세요. 단당류 간의 글리코사이드 결합에 의해 형성. 그리고 글리코사이드 결합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친 다음에 위에다가 탈수 축합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탈수 축합. 물이 빠져나가는 반응이다 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2단계 바로 위에다가 한번 이런 식을 써볼게.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 교육과정 그 과정상에 평가상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게 뭐냐면 서술형 문제 많이 내라 이거였어. 무조건 객관식으로. 지금 교육과정,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대부분이 객관식이라서 서술형 내는 학교가 드물었어요. 충고 같은 경우만 한 40%가 서술형이라서 애들이 엄청 뭐라고 하고 뭐 이랬었거든. 근데 다른 때는 다 객관식이었어. 이번 교육과정 바뀌면서 서술형 문제, 단답형 문제를 많이 내라. 이게 이제 평가의 그런 방법이 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딱 고르는 문제도 물론 풀어야 되지만 서술형 문제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날 수 있어. 포도당하고 과당이 만나서 설탕이 되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럼 봐봐. 포도당하고 과당이 만나서 설탕이 되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화학 반응식 어떻게 쓰는지 배웠잖아요. 왼쪽에 뭐 쓰면 돼? 반응물. 오른쪽에 뭐 쓰면 돼? 생성물. 화살표를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 뭐 해주면 돼? 원자 개수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 포도당 한번 써볼까요? CU, H12, O6. 과당 써보면 CU, H12, O6. 그러면 하나만 내가 써줄게. C6하고 6이 만났네. 그럼 C는 몇이 돼야 되겠어? 12. 그럼 나머지를 여러분이 채워보세요. 자, 이 채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무슨 반응이었다? 탈수 축합이었다. 그걸 이용해서 화학식을 완성해보세요. 인재야, 졸려? 안 졸려? 썼어? 자, 볼까요? 자, 원래대로라면 탄소가 2개, 6개, 6개 만났으니까 12개야? 그럼 H는 24개, O는 12개 여야 되는데 누가 빠져나갔어? 물이 빠져나갔잖아. 그럼 수소 2개가 사라졌으니까 수소는 얼마? 22. 그럼 얘는 얼마? 11. 그럼 딱 느낌이 뭐냐면 탄소는 12개인데 물도 원래는 12개여야 되는데 하나가 빠져나가서 11개가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일로 와서 22, 얘가 일로 와서 1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물 하나 빠져나갔다라고 봐야 돼서 여기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C12, H22, O11은 지금 말 그대로 한다면 설탕의 분자식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얘가 포도당과 포도당이라면 엿당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포도당과 갈락토스라면 젖당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설탕과 엿당과 젖당의 분자식은 모두 이거야. 하지만 얘네들은 성질이 조금 달라. 그럼 얘네 셋도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이성질체 관계에 있다. 그래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도 이성질체. 여기는 엿당, 설탕, 젖당도 이성질체. 나중에 혹시라도 이당류의 종류를 세 가지 적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이 이당류가 잘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생각해. 이당류는 다 글자가 두 자야. 그리고 다 받침이 있어. 그러니까 누구는 빼야 돼? 과당은 빼야 돼. 과당도 두 자인데요? 과당은 받침이 없으니까 빼버리고 이당류는 무조건 두 자 받침 생각하면 엿당, 젖당, 설탕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당류도 단당류랑 비슷하게 물에 잘 녹아. 당연히 단맛이 나. 그리고 무슨 반응도 얘네들도 베네딕트 반응해요. 이당류도 단맛이 나고 수용성이고 베네딕트 반응한다. 참고로 누구만 제외 설탕만 베네딕트 반응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베네딕트 반응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다당류. 다당류는 단당류가 몇백 개씩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 연결되고 막 연결되다 보니까 계속 길어질 수가 없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막 꼬이고 접히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다당류가 포도당 연결되다가 막 이렇게 꼬이는 나선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얘네가 이렇게 나선 구조를 형성하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디에 잘 녹지를 않아. 물에도 안 녹아, 기름에도 안 녹아, 유기움에도 안 녹아, 아무데도 안 녹아. 얘네들은 불용성이에요. 그럼 어디에 녹지 않으니까 당연히 무슨 맛도 안 나겠어? 단맛도 안 나. 녹아야 맛이 나지. 녹지도 않는데 어떻게 맛이 나겠어? 단맛도 안 나는 거지? 자, 그럼 다당류는 뭐가 있는지 볼게요. 다당류는 두 가지 용도를 써요. 하나는 양분을 저장하는 용으로 쓰여요. 양분 저장용으로. 또 하나는 식물의 세포벽을 만드는 데 쓰여요. 자, 그럼 봅시다. 양분을 저장하는 다당류를 저장 다당류라고 할 거야. 몸을 구성하는 다당류를 구조 다당류라고 할 건데, 구조 다당류는 딱 하나만 알아두면 되는 거야. 아까 누구의 뭐를 구성한다?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다당류가 있어요. 자,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다당류는 우리가 흔히 세 자로는 뭐라고 하냐면 섬유소라고 얘기를 하거든. 섬유소. 자, 그럼 섬유소를 원래 이름 다섯 자로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섬유소. 이거 셀, 룰, 로, 오스. 꼭 외워야 돼요. 자, 식물 세포벽 성분은 뭐로 돼 있다? 셀룰로스로 돼 있다. 식물 세포벽의 성분은 셀룰로스로 돼 있다. 셀룰로스는 뭐다? 포도당이 모여서 만들어진 다당류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갔어. 포도당만 들어가 있는 다당류. 이게 몇백 개, 몇천 개 모여서 만들어진 게 셀룰로스. 얘가 뭘 구성한다?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해서 단단하고 질긴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양분을 저장하는 저장 다당류를 생각해보면 식물도 다당류로 저장해. 식물은 대부분 이 탄수화물로 저장을 하는 거고, 동물은 아주 일부를 다당류로 저장해요. 바뀌면 안 돼요. 정해져 있는 거야. 자, 식물의 저장 다당류 이름은 쌀가루, 감자가루, 밀가루, 옥수수가루. 우리가 두 자로 뭐라고 하지? 녹말이라고 하지. 그래서 식물의 저장 다당류는 무조건 녹말이야. 식물은 포도당을 모아서 녹말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포도당을 모아서 녹말을 못 만들어. 그럼 동물은 뭘 만드냐면 포도당을 모아서, 얘가 시험 문제는 제일 많이 나는 거지, 글리코젠이라는 걸 만들어요. 똑같이 포도당을 모은 건데 모으는 방식이 달라. 그래서 그 방식에 따라서 누구는 녹말, 누구는 글리코젠, 누구는 셀룰로스가 돼. 하지만 여러분은 양분을 저장할 때 탄수화물로 저장을 할 거라면 반드시 뭐로 저장해야 된다?
글리코젠으로 저장해. 그러면 여러분 글리코젠을 어디에다 저장할 것 같아요? 글리코젠이 저장되는 장소 알아두십니다. 동물은 글리코젠을 간과 근육에 저장할 거예요. 여러분의 간과 근육에 글리코젠이 지금 들어있어요. 글리코젠이 간과 근육에 들어있는데 근육에 있는 건 왜? 근육 운동할 때 바로바로 쓰려고. 얘는 약간 저장용이라기보다는 바로 쓰려고 갖다 놓은 거야. 간은 실제 저장용이야. 그래서 포도당이 많아지면 모아서 글리코젠으로 놔. 포도당이 필요하면 글리코젠을 풀어서 포도당으로 쓰는 거야. 글리코젠 알아두세요. 간과 근육에 글리코젠 상태로 양분을 저장한다 라고 봐야 돼. 자, 그럼 우리 이 중에서 녹말 검출 반응 하나 볼까요? 자, 우리 아까 단당류, 이당류 검출 반응은 베네딕트 반응이었어. 화면에 녹말 검출 반응은 이름 좀 길지? 아이오딘화, 아이오딘화 칼륨 반응. 아이오딘화 칼륨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오딘이 뭐 말하는 거야? 요오드, 그거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이오딘화 칼륨 반응인데 이 아이오딘 용액이 원래는 어떤 거냐면 상처 났을 때 바르는 빨간 약 있지, 빨간 약. 그게 이 요오드 용액인데 빨간 약이 이름은 빨간 약이야. 근데 실제로 피부에 발라보잖아? 누런 색깔이야. 모여있으면 빨간색으로 보여. 근데 실제로 피부에 바르면 여러분 무슨 수술이나 혹시 뭐 수술이나 간단한 치료받은 사람 중에 여기다가 누런색 뭐 액체 바르고 수술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 그 누런색 액체에 해당하는 게 요오드 용액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얘가 황갈색이에요. 황갈색. 그런데 만약에 거기 녹말이 들어가잖아? 그럼 무슨 색으로 바뀐다? 청람색으로 바뀌게 돼. 청람색. 그래서 녹말 검출 반응은 아이오딘화 칼륨 반응인데 원래는 황갈색이지만 나중에 청람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밥이 다 됐어. 그 밥에다가 요오드를 딱 떨어뜨리면 청람색으로 변해버리는 거야. 왜? 그 안에 녹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검출 반응 지금 2개 배웠어요. 베네딕트 반응, 그 다음에 요오드 반응. 이게 2가지 배운 거야. 이제 검출 반응은 하나만 더 배우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탄수화물에 대해서는 내용이 다 된 거야. 탄수화물은 탄소와 물로 돼 있다. 그 다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다. 단당류는 뭐, 이당류에는 뭐, 다당류에는 이것들이 있다. 얘가 낼 수 있는 에너지는 4kcal이다. 얘네들은 결합할 때 탈수 축합 반응 할 건데 그 결합을 뭐라고 할 거다?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할 거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단백질로 갑시다. 정리하고 하세요. 셀룰로스가 식물 세포를 구성하는 구조단위인데 동물한테는 그런 구조단위가 없는 동물은 없어요. 동물은 그 곤충들은 있거든? 근데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키틴이라는 물질인데 여러분은 교육과정에 안 배우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물리는 2까지 다 배웠어? 1 배우고 있어? 물리는 그럼 거기 양형에서 배우는 거야? 그럼 물리는 지금 안 하고 있어? 다 끝난 거야? 했다가 이제 안 하고 잠깐 쉬고 있는 거야? 지원이는? 현재 하고 있어? 물리 2? 1? 1? 어디서 해? 네? 나 못 알아들었어. 어디라고? 거기 과학학원이야? 그래? 그건 더 알아. 민규는 하고 있어? 다 했어요? 화학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했어요? 뭐 이렇게 일찍 했어? 나중에 뭐 하려고?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심심하지 않겠냐? 뭐 수학도만 미적분 이런 거 하고 있겠네? 그건 아직이야? 근데 고등학교 가면 진짜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또 고등학교 가면 할 게 또 되게 많아요. 왜냐면 다 잊어버리거든. 다 잊어버리거든. 자, 그럼 이제 탄수화물 됐고요. 단백질로 갑시다. 지연이가 양형이라고 했나? 너도 화목토 가는 거야? 우리 몸에는 작은 알갱이처럼 생긴 애들이 있고 걔네가 모여서 덩어리가 된 애들이 있어. 그러면 포도당은 알갱이겠어? 덩어리겠어?
알갱이. 그럼 녹말이나 글리코젠은 알갱이야, 덩어리야? 덩어리지. 이거를 좀 유식하게 말하면 저분자, 고분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서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저분자 상태인 애들이 있고 얘네가 합쳐져서 덩어리가 커진 고분자가 있는데 저분자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단위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고분자는 중합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단위체와 중합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단위체가 단당류라면 중합체는 다당류가 되는 거고 단위체가 포도당이라면 중합체는 녹말도 될 수 있고 글리코젠도 될 수 있고 셀룰로스도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단위체와 중합체의 차이가 뭔지? 그런데 단위체가 중합체가 되려고 할 때는 무조건 물이 빠져나가요. 단위체가 중합체를 합쳐질 때는 합쳐질 때 물 빼고 합쳐질 때 물 빼고. 그래서 우리 아까 무슨 반응이라고 그랬어? 탈수 축합 반응. 그러면 얘네들을 합칠 때 물을 뺐었잖아. 그러면 얘를 나중에 중합체에서 단위체로 만들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중합체에서 단위체로 만들 때는 뺏은 물을 줘야 분해가 될 거 아니야? 물을 주면서 분해한다. 무슨 분해라고 할까요? 내자로? 물을 주면서 분해한다. 가수 분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합체가 단위체로 될 때는 나갔던 물을 줘야만 그 사이사이로 끼어들어가서 원래 모습이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물을 주면서 분해한다. 뭐라고 한다? 가수 분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은 탈수축합이란 단어와 가수분해란 단어를 알아두는데 어디 뭐 쓸데없으면 그 포도당 밑에 좀 빈칸이 있죠?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2개 더 쓸 거야. 여기도 2개 더 쓸 거야. 그 정도 칸 마련해 놓고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다 적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배울 거 이제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은 단위체일까 중합체일까? 단백질을 막 분해하면 누군가가 될까? 아니면 단백질이 막 모여서 커다란 더 큰 뭔가가 될까? 단백질을 분해하면 뭐가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단백질은 중합체야 단위체야? 중합체. 그렇지. 그래서 단백질은 고분자 물질 중합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단백질을 분해했을 때 단위체는 아미노산이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중합체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미노산은 기본 구조 중간에 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4개의 물질과 공유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죠? 그래서 이렇게 곁가지를 4개 그렸는데 한쪽에는 COOH라고 하는 애가 있어. 자, COH 이름 알아두십니다. COH는 카복식이, 카르복실기 또는 카복식이, 부르는 이름이 다양해요. 카복식이, 카르복실기, 뭐 카르복실기. 다음 페이지 보면 아미노산 구조가 대략 나와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물질이 올지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고, 여기는 수소가 오고, 이쪽에 NH2가 올 거야. 자, NH2가 오는데 오른쪽에 그릴 때는 이렇게 쓰지만 왼쪽에 그릴 때는 수소를 바깥쪽에 쓰느라고 NH2 이렇게 써요.
항상 수소나 OH나 이런 것들을 가장자리에 쓰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COOH, NH2가 있으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아미노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기, 메틸기 이렇게 하듯이 원자들 몇 개가 덩어리 지어 다니면서 독특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애들을 작용기라고 얘기하거든. 그 중에 하나가 카복시기, 카르복시기, 카복시기 같은 말이야. CAR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카르복시기, 카복시기라고 하고 얘는 아미노기인 거야. 이 NH2라고 하는 애가. 응? 원래 NH2일 때랑 순서가 잘 바뀌었을 때 둘 다 아니에요? 응. 오른쪽에다 쓰면 이렇게 쓰고 왼쪽에다 쓰면 이렇게 해서 카복시기도 오른쪽에 쓰면 이렇게 쓰는데 왼쪽에 쓰면 이렇게 써요. COOH. 일반적으로 반응을 잘하는 애들을 바깥쪽에다 쓰는 거야. 누군가랑 자꾸 반응 떨어져 나갔다 붙었다 잘하는 애들. 카복시기는 여기는 H가 물에 녹으면 떨어져 나가고 마이너스가 돼. 수소를 자꾸 버리려고 해. 자,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수소를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해요? 염기라고 해요? 산이라고 하지. 그래서 카복식이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 이름이 끝이 산으로 끝나. 카복식이 들어가잖아? 무조건 이름 끝이 산으로 끝나. 그럼 얘는 뭐야? 아미노기를 가진 산이야. 아미노기를 가진 산이라서 이름이 뭐가 된 거야? 아미노산. 결국 이 산이라는 이름이 여기는 카복시기가 산성을 띠기 때문에 가지게 된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여기는 다 종류가 똑같은데 요 자리 있지? 이 얼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만 전부 다 다양해. 여기는 다 똑같거든. 모든 아미노산이 여기만 다양해. 결국 이 얼 자리에 누가 오는지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야.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는 자리. H가 올 수도 있고 CH3가 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올 수도 있는데 뭐가 오는지에 따라 아미노산 종류가 달라지는데 그렇다면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종류 정도 되느냐? 아미노산 몇 종류? 20종류 정도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거기 한번 봅시다. 단백질 구성 원소는 자, 구성 원소 보면 지금 뭐 있어요? C, H, O에다 누구 포함되어 있지? N 들어가 있네. 그래서 CHON 단백질의 구성원소 CHON 얘도 1g당 몇 킬로칼로리 낼 수 있다? 4킬로칼로리 낼 수 있다. 그럼 누구의 중합체이다? 아미노산의 중합체이다. 단백질이 물담으로 많다는 거는 양도 엄청나게 많지만 종류도 굉장히 많고 기능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야. 아미노산이 수십 개, 수백 개 모여서 독특한 일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 단백질의 기능에는 뭐가 있는지 볼게요. 단백질의 기능. 단백질의 종류가 아니라 단백질의 기능이야. 자, 단백질의 기능은 일단 내 몸을 구성하는 구조 단백질. 내 몸을 구성합니다. 아니면 물질 수송해주는 수송 단백질 또는 운반 단백질. 그 다음, 자,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이물질이 들어오고 병원체가 들어와서 투자로 뭐라고 하냐면 항원이라고 해요. 그럼 항원에 대항하는 물체가 만들어집니다. 누구? 항체. 항체는 우리 몸에서 항원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단백질이에요. 세포가 아니라 단백질이야. 그럼 항체가 하는 역할은 내 몸을 보호하는 역할. 기능을 적는 거니까. 단백질 이름이 아니라 기능을 적는 거라서. 그 다음, 우리 몸에서는 수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내자로 뭐라고 하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내자로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화학 반응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물질 투자로 뭐라고 하지? 우리 몸에서 뭐? 촉매. 자, 우리 몸에 들어있는 생체 촉매를 특히 엔자임, 뭐? 효소. 그래서 효소는 99.9%가 단백질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의 성장과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성장 호르몬, 인슐린 뭐 이런 것들 있지? 호르몬도 사실은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 몸에서 단백질이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랬잖아. 특히 그것들이 대부분 뭐만 들어있으냐면 근육 만드는 데 쓰여. 근육 단백질, 운동에 관여하는 단백질, 양분을 저장하는 저장용 단백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단백질의 기능은 구조 단백질, 수송, 보호, 효소, 호르몬, 운동, 저장 같은 것들이 있다. 자,
자, 그럼 우리 단백질의 결합에 대해서 한번 볼까? 우리 아까 단당류랑 단당류가 결합하면 이당류가 됐잖아. 봐. 아미노산이 한 개 있으면 그냥 아미노산이야. 근데 아미노산이 두 개가 만나잖아? 아미노산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 개라서 디 또는 다이 펩타이드. 다이펩타이드? 그럼 아미노산이 세 개가 연결되잖아?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됐어.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한다? 트리 또는 트라이펩타이드.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얘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라고 한다?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 결국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 사이에서도 결합이 일어난다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아미노산하고 아미노산 결합할 때 반드시 누가 빠져나갈까? 누구 빠져나갈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결합할 때? 물. 그렇지. 물 빠져나갈 거야. 그럼 물 빠져나가는 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아미노산 하나 있어. COOH NH 따로 쓰는 거야. 아까는 겹쳐서 NH2라고 썼지만 지금은 따로 쓰는 거야. COOH도 COOH 이렇게 있거든, 평상시에. 자, 그럼 이번에 여기 R이 있고 여기 H가 있어서 여기 아미노산 하나야. 자, 옆에 아미노산 하나 더 적어. COOH 여기 NH 여기 R2 여기 H. 자, 얘와 얘가 만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그려줘요. 얘랑 얘가 만났다. 그렇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 요 사이를 그리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어떻게 돼? COOH가 가진 OH와 NH2가 가진 H가 만났어. 만나서 뭐가 돼서 빠져나갔어? 물이 돼서 빠져나갔어. 그럼 가운데는 얘랑 얘만 남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까? CONH 이렇게 그리는 거야. C가 O가 위로 올라가고 H가 아래로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와 요가 결합해서 이렇게 돼. 물이 빠져나가고. 그럼 이거는 그냥 보면 탈수축합 반응이지만 아까 단당류 간의 탈수축합 반응은 글리코사이드 결합이었죠. 그러면 아미노산 간의 탈수축합 반응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거기 보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돼 있지? 펩타이드 결합은 뭐다? 아미노산 간의 탈수축합 반응인데 요거는 그리라는 문제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어. 네모칸 딱 비워놓고 요 부분을 그리시오 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요거 하나는 그려주세요.
다 썼어? 응. 그래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단백질의 구조가 변성되면 더 이상 기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단백질은 변성되면 더 이상 기능 못해요. 단백질은 자신만의 독특한 구조가 있어서 그 구조를 가질 때만 일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단백질의 구조를 변성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뭘까요? 단백질의 구조를 변성시키는 가장 큰 원인. 재현아, 뭘 것 같아? 단백질 변성시키는 방법. 뭐? 그렇지. 열. 가열하면 단백질 금방 변성되잖아. 그래서 고열. 다시 말하면 열. 두 번째 뭐다? 산과 염기. pH가 맞지 않으면 단백질은 변성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단백질의 구조라고 나왔지? 단백질 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단백질의 구조이고 구조가 변하면 기능을 잃는다. 자, 거기 기능을 잃는다에다가 줄치고 뭐라고 쓸까? 열과 부적절한 pH. 열과 부적절한 pH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단백질 검출 반응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검출 반응 하나 남았다 그랬지? 자, 단백질 검출 반응 봅니다. 단백질 검출 반응은 뷰렉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뷰렉 반응은 뷰렉 용액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 뷰렉 용액은 5%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1%의 황산구리 수용액. 5%의 수산화템 수용액과 1%의 황산구리 수용액. 그러면 여기도 황산구리 들어갔네? 너 원래 색깔 무슨 색이겠어? 파란색. 황산구리 때문에 구리가 녹아서 파란색인데 거기 만약에 단백질이 들어갔다. 그러면 뭐가 된다? 보라색이 돼요. 단백질은 뷰렉 반응, 뷰렉 용액으로 하게 될 거야. 뷰렉 용액은 원래는 푸른색이지만 단백질이 들어가면 보라색으로 바뀌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단백질까지 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내용 나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단백질까지 된 거,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 나오는 거 지질. 그 탄수화물은 기본이 단당류야. 단당류 물에 잘 녹아요. 그 다음 단백질은 기본이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도 물에 잘 녹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물에 잘 녹는 애들이 많은데 물에는 잘 안 녹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 애들, 물에는 잘 안 녹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 애들을 생긴 거랑 상관없이 다 모아서 이름을 지질이라고 했어. 리피드 지질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게 모아놓고 봤더니 생긴 게 살짝 달라요. 그래서 지질에 속하는 거를 다시 세 개로 나눠본 거야. 그랬더니 중성지방, 또 하나 인지질, 또 하나 스테로이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주더라. 자, 지질을 다시 세 개로 나눴더니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로 나눠지더라. 자, 그럼 이 중에서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먹는 지방 음식물, 지질 음식물의 90%는 다 중성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중성지방은 흔히 말하는 그 오일, 그러니까 참기름, 들기름, 뭐 올리브유 이런 것도 이제 중성지방이 되는 거고, 아니면 돼지고기에서 고기 살 부분은 근육인 거고 그 기름 부분, 비계 부분 거기 이제 지방이 되는 건데, 그럼 이 중성지방은 두 가지 물질로 돼 있어요. 하나는 글리세롤이라는 물질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지방산이 들어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돼 있는데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3개예요.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3개.
자, 그럼 얘네들 생긴 거 대략 볼게요. 글리세롤이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를 이렇게 3개 가지고 있어. 그럼 탄소가 낼 수 있는 곁가지가 4개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쪽으로는 다 수소랑 결합을 한 거야. 여러분, 이게 탄소 주변에 수소가 있는 게 기본이긴 한데 탄소에 수소가 연결돼 있으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탄화수소라고 불러요. 근데 탄소 주변에 수소가 있잖아. 물하고 안 친해. 수소는 탄소랑 결합하는데 모든 전자를 써버려서 물하고 안 친한 상태야 지금. 근데 글리세롤의 이쪽에 OH라는 알코올기가 들어가 있어. OH는 하이드록실기, 수산기, 알코올기라고 하는데 얘는 물하고 살짝 친해. 그러면 글리세롤이 이만큼은 물하고 안 친한 거고 여기는 살짝 물하고 친한 상태가 지금 글리세롤인데 글리세롤이 탄소를 몇 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지금 글리세롤이 이렇게 알코올기 가졌잖아. 뭔가 알코올기를 가진 애들은 이름이 뭐뭐올 이렇게 끝나요. 예를 들면 에탄올, 메탄올, 글리세롤, 페놀 이런 식으로 해서 알코올기 가진 이름이 그렇게 끝나는데 그래서 얘도 글리세 어디 갔어? 롤이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 지방산이 결합합니다. 여러분, 지방산 끝에 산자 붙었네? 우리 아까 누가 들어가면 무조건 산자 붙는다고 했었지? 카복시기. 그럼 이 안에 또 뭐가 있다는 거야? 카복시기가 있는 거야. 지방산이 탄소가 조금인 애도 있지만 많은 애들은 막 10몇 개, 20몇 개 되거든? 그럼 이 끝에 COOH. 다른 거는 다 수소야. 다 수소야. 그럼 수소하고 탄소하고 연결된 거 물하고 친화됐어? 안 친화됐어? 물하고 친해? 안 친해? 탄소하고 수소랑 연결된 거? 안 친하다고 아까 얘기했죠? 탄소 주변에 수소로 채워져 있어. 이게 탄화수소야. 물하고 안 친해. 그럼 지방산도 여기는 다 물하고 안 친해. 그런데 여기는 카복시기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 내놓기 좋아한다 그랬잖아. 얘만 물하고 친한 거야. 조금만 물하고 친하고 다 물하고 안 친해. 자, 근데 얘가 이제 결합할 거예요. 어떻게 결합할 거냐면 카복시기가 이쪽으로, 얘 있는 쪽으로 딱 좌우가 뒤집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COOH에 탄화수소 사슬 길게, 여기도 COOH에 탄화수소 사슬 길게 될 수도 있고 짧게 될 수도 있어. 여러 개라서 종류가 달라요. 이렇게 돼서 또 더 길 수도 있어. 이렇게 3개가 만난 거야.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난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얘가 가진 H와 얘가 가진 OH 사이에서, H와 OH 사이에서, H와 OH 사이에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자, 물이 몇 개 빠져나갈까요? 3개. 그러니까 OH의 H와 COOH의 OH가 빠져나가는 거야. 얘 OH랑 얘 H가 아니에요. 항상 카복시기는 OH를 내놓는 애야.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나면 중간에 누구만 남냐면 COO만 이렇게 남아. 거꾸로 쓰면 COO만 이렇게 남겠지. 이렇게 COO만 남아있는 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에스터 결합이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이걸 에스테르 결합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냥 에스터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질 한번 볼게요. 지질은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 물질을 통틀어서 말하는데 구성 원소는 CHOP 플러스 N, 질소가 들어있을 때도 있어요. 질소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자, 종류를 보면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종류는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기능은 좀 이따 볼 거야. 그럼 중성지방 가봅니다. 음식물 속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질인데 구성이 뭐다? 글리세롤 플러스 지방산 3개. 글리세롤 플러스 지방산 3개.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열량은 1g당 9kcal를 낼 수 있는 거지. 1g당 9kcal. 그러면 중성지방의 기능이 뭐겠어? 양분 저장. 자, 그리고 중성지방이 여러분 몸에는 어디에 생기냐면 피부 아래 생겨요. 그래서 뭐라 그래? 피하지방이라고 하잖아. 피하지방이 하는 역할, 단열, 완충, 외부 충격으로부터 뼈나 이런 걸 보호하는 역할을 할 거야. 그 다음 내장 사이사이로 지방이 들어가기도 해요. 왜? 내장 보호하려고 들어가는 거야. 내장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거기에 지방이 많아지면 내장 지방이라 해서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문제가 되거든. 걔도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지. 충격으로부터
내장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그래서 얘는 양분 저장, 단열, 완축 그런 작용을 해주는 거야. 지방산은 카복시기를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 사슬. 자, 카복시기에다 줄치고요. 친수성. 카복시기는 친수성. 탄화수소에다 줄치고요. 소수성. 소수성은 물을 싫어한다는 뜻이야. 그럼 중성지방 합성은 지금 말한 것처럼 무슨 결합으로? 에스터 결합에 의해서. 에스터 결합. COOH의 OH와 알코올비 OH에 H가 빠져나가서 결합을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아까 여기가 탄화수소라서 물하고 안 친하다 그랬어. 그리고 여기 있는 지방산 여기도 탄화수소 물하고 안 친하다 그랬어? 그나마 물하고 친했던 애들이 가운데 모이면서 사라진 거야. 그래서 사방이 다 뭐만 남았어? 탄화수소, 물하고 안 친한 애들만 남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소수성, 물하고 안 친한 소수성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하나의 지방산 3개라서 간단하게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다리를 3개 그리면 이거는 중성지방 그린 거야. 이 머리에 해당하는 게 글리세롤, 다리에 해당하는 게 지방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글리세롤, 지방산 다 물하고 안 친한 상태로 지금 모여 있는 거다. 자, 그렇다면 인지질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인지질. 자, 인지질은 그나마 중성지방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글리세롤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지방산 하나 연결돼. 또 지방산 하나 연결돼. 연결될 자리가 3자리잖아. 글리세롤이 탄소가 3개라서. 그러면 지방산 2개가 연결되고 나머지 한 자리에 인산이 연결되는데 인산은 산이잖아. 그럼 뭐라고 친하겠어 안 친하겠어? 당연히 친하겠지. 왜 수소연을 막 내놓고 막 물에 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인지질이에요. 글리세롤 하나에 중성지방처럼 지방이 3개 붙어야 되는데 2개만 붙어. 지방산이. 그 나머지 한 자리를 인산이 차지한 거야. 그래서 얘는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가 인지질의 머리야. 여기가 인지질의 꼬리야. 그럼 인지질의 머리에는 누가 있는 거냐면 글리세롤과 인산이 있는 거야. 꼬리에는 누가 있는 거야? 지방산이 있는 거야. 그러면 지방산은 여전히 물하고 안 친한 소수성이야. 근데 머리는 인산 때문에 물하고 친해지는 거야. 친수성이 돼버렸어. 아까 중성지방은 머리도 물하고 안 친하고 꼬리도 물하고 안 친했거든? 중성지방은. 근데 얘는 머리는 물하고 친해져. 인산 때문에. 그 다음 꼬리는 물하고 안 친한 지방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머리는 물하고 친해. 여기 지방산 같은 경우는 유기용매하고 친해. 예를 들면 기름하고 친하다고 해보자. 완전히 성질이 다른 두 용매랑 다 친한 거야.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야, 인지질은. 그래서 뭐라고 한다? 양친매성. 두 종류의 용매랑 다 친하다. 2개의 용매랑 다 친하다고 해서 인지질은 양친매성을 가진다. 물하고 친한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양친매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지질을 물 위에다가 이렇게 띄워놓잖아? 그러면 물하고 친한 머리는 물 쪽을 향하고 물하고 안 친한 꼬리는 위로 이렇게 향하고 있대. 자세히 보면. 근데 인지질을 물 안에다가 억지로 집어넣고 보면 물하고 친한 머리는 바깥쪽을 향하고 물하고 안 친한 꼬리는 내부를 이렇게 향하고 있대. 그러면서 지들이 알아서 동그란 구획을 형성한대.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서 지들이 알아서 동그란 구획을 형성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다면 살아있는 생명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 기본이 되는 단위 뭐야? 세포야. 아, 얘네들이 세포막 성분이지 않을까?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 성분이 인지질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실제로 세포막을 걷어내서 그 성분을 봤더니 진짜 인지질이었어. 결국 이 인지질은 양친매성을 가지면서 누구의 성분이 된다? 세포막의 성분이 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세포가 이렇게 생겼잖아? 자, 세포가 이렇게 생기면 인지질이 이렇게 세포막을 둘러싸서 알아서 구획을 형성한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상한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세포 외부와 세포 내부인데 세포 내부에도 물이 많고 세포 외부에도 물이 많아. 왜? 우리 몸에는 사방이 물천지니까.
그러면 물하고 친한 머리가 여기 있는 거는 말이 돼. 근데 물하고 안 친한 꼬리가 이쪽에 있는 건 좀 이상하잖아? 뭔가 이상해. 그럼 분명히 인지질이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이거야. 물하고 안 친한 꼬리를 서로 마주보고 몇 층으로 돼 있으면 되는 거야? 2층으로 돼 있으면 말이 되겠다 라고 가설을 세웠어. 그리고 진짜 2층인지 봤더니 인지질을 한 층으로 다 펴가지고 면적을 쟀더니 세포막 면적이 거의 2배가 나오더래. 그럼 뭔 소리야? 2층으로 돼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인지질은 세포막의 성분이긴 하지만 그냥이 아니라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지질 봅니다. 구성 글리세롤 하나, 지방산 2개, 인산 하나. 그 옆에다 화살표하고 특징 양친매성. 양친매성인데 어디가 물하고 친하고 어디가 물하고 안 친한 걸 그림에다 표시하세요. 그 위쪽이 머리, 아래쪽이 꼬리. 머리는 인산과 글리세롤을 포함하는데 친수성. 꼬리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수성. 그래서 기능보다 세포막의 성분. 근데 인지질은 인지질끼리 서로 인력이 강하지 않아. 서로 인력이 강하지 않아서 둥둥둥둥 꼭 떠있는 물 위에 떠있는 스티로폼 같이 굉장히 둥둥둥둥 움직이는 편이야. 그래서 얘가 세포막의 성분이라고 했잖아. 화살표하고 유동성이 크다라고 쓰세요. 기능에다가 세포막의 성분이라고 쓰고 인지질 간의 인력이 강한 편이 아니라 유동성이 크다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막은 항상 유동성이 커서 물질이 드나들기도 쉽고 움직이기도 편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자, 그럼 마지막, 지질의 마지막이 바로 스테로이드인데 중성지방이랑 인지질은 어쨌든 뭐가 있었어? 글리세롤과 지방산이라는 기본 구조가 있었잖아. 얘는 그거 하나도 없어요. 얘는 그냥 탄소랑 수소랑 이런 것들이 6탄소고리 2개, 3개와 하나, 둘, 그 다음에 6탄소고리 하나 더 있어. 자, 6탄소고리 3개와 5탄소고리 하나로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의 기본 골격을 그리시오 라고 하면 육각형 3개랑 오각형 하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분명히 육각형 3개, 오각형 하나라고 했는데 조합이 안 될 때가 되게 많아. 2개 그리고 2개 그리고 2개가 밑에 2개가 위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모든 스테로이드는 반드시 이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스테로이드 중에서 이런데 H 대신에 OH가 붙은 애가 있어. 자, 우리 OH는 무슨 기? 알코올기라고 했습니다. 알코올기. 그리고 알코올기를 가진 애들은 이름이 뭐뭐올 이렇게 끝난다고 했었어. 그래서 얘는 스테로이드 중에서 스테롤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OH 가진 애들을 특히 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스테롤의 가장 대표, 별로 뭐 좋은 인식은 아니지만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는 얘기야.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데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이 뭘까?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세포막의 성분이 누구였어요? 인지질이었지. 자, 인지질은 서로 간의 인력이 강하다 그랬어? 약하다 그랬어? 약하다 그랬지? 그럼 얘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로 이렇게 뭐 끈끈하게 연결돼 있으려고 안 해. 그 대신 세포막을 구성해야 되니까 연결은 돼 있어. 근데 갑자기 내 몸이 뜨거워져. 내 체온이 올라가? 그러면 분자 운동은 온도가 높아지면 더 활발해지잖아? 얘네가 슬슬슬슬 움직이다가 둥둥둥둥 움직이다가 서로 간의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세포막이 부셔져 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너무 높아졌을 때 인지질이 멀어지다가 세포막이 파괴되지 않도록 인지질 머리 바로 아래에 콜레스테롤이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주는 작용을 해요. 야, 좀 대충 멀어지다 말아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누구의 성분이 된다? 세포막의 성분이 돼요. 세포막의 성분이 되는데 주 성분은 인지질이야. 그럼 얘는 하는 역할이 뭐다? 온도에 따른 온도가 높아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온도에 따른 유동성을 조절하는 역할. 세포막의 유동성이 너무 커지다가 조금만 충격받아도 파괴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 온도에 따른 유동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아까 단백질의 기능 중에서 대부분의 호르몬은 성분이 뭐라 그랬어? 단백질이라 그랬지. 그런데 호르몬 중에서 스테로이드 계통 호르몬이 있어. 자, 그 스테로이드 계통 호르몬 가장 대표 무슨 호르몬?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안드로젠,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이름도 약간 스테로이드스러운 애들. 얘네들은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성호르몬의 재료?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선구물질이라고 불러. 성호르몬이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혹시가 하나, 자, 여러분 몸에 있는 비타민들 있잖아. 비타민은 웬만하면 먹어줘야 돼. 몸에서 생성이 안 돼. 근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지는 비타민 D. 그렇지. 비타민 D가 지용성 비타민이거든. 누구로 만드는 거야? 콜레스테롤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비타민 D의 선구물질.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우리가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은 비타민 D를 생성하는 효소가 활성화돼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우리 몸에 있어야 돼. 근데 너무 많아지니까 세포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많아. 그럼 뭐야? 피 속으로 돌아다녀. 피 속으로 돌아다니다가 피를 기름지게 만드는 거야.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런 걸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 기본으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스테로이드 기본 구조 알아주시고요. 콜레스테롤의 기능이 뭐가 있는지 봐두도록 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까지 지금 설명을 한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핵산 가볼게요. 이게 여러분이 아마 가장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될 거야. 뭐? 세포막의 성분, 송호르몬, 비타민 성분물질. 4번은 너무 많아지면 고지혈증을 발현시킨다. 4번에다가는 너무 많아지면 혈액에서 고지혈증을 발현시키게 된다. 자, 그러면 핵산 봅시다. 자, 핵산이라는 거는 최초에 발견됐을 때 어디서 발견됐냐면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의 고름에서 발견됐대요. 고름. 그럼 고름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백혈구가 그 외부에서 침입한 균하고 엄청나게 싸운 잔재물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 세포를 발견한 거야. 그 세포의 핵에서 산성물질이 발견된 거야. 그러면 고름에 있던 백혈구의 핵에서 산성물질이 발견돼서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 이름을 그냥 핵산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산성물질인 건 확실해.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핵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들어있고 종류도 두 가지라는 걸 밝혔어요. 자, 핵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서 DNA, RNA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DNA와 RNA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DNA랑 RNA는 중합체예요. 길이가 굉장히 길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DNA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 길이를 더하잖아? 2m가 나와. 세포 하나 속에 2m짜리는 아니고 46조각이 있는데 46조각의 길이를 다 더해보면 2m가 나와. 그럼 엄청나게 커다란 거잖아. 그래서 DNA나 RNA는 중합체야. 그럼 DNA나 RNA를 막 분해하면 알갱이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DNA나 RNA 핵산의 단위체는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뉴클레오타이드. DNA와 RNA의 중합 단위체 일단 거기다가 저기 아래 아미노산 아래에다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적으시면 돼요. 뉴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이다. 자,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 우리 아까 지방이라고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애도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로 이루어져 있었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돼 있던 것처럼 여기는 뉴클레오타이드는 세 가지 성분으로 돼 있습니다. 뭐로 돼 있냐면 당과 염기와 인산으로 돼 있어요.
당과 염기와 인산으로 돼 있다. 자, 그럼 보세요. 뉴클레오타이드는 당은 당인데 이건 단당류를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 아까 단당류는 탄소가 3개면 3탄당, 5개면 5탄당, 6개면 6탄당이라 그랬잖아. 그 중에 우리 누구 배웠죠? 6탄당 배웠죠?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당, DNA랑 RNA를 이루는 당은 5탄당이야. 자, 5탄당이면 탄소 몇 개? 5개. 그럼 H 몇 개? 10개. 산소 몇 개? 5개.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럼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리보스라고 할 거예요. 리보스나 같은 말이야. RI 이렇게 들어가요. RI. 그래서 봐. 리보스는 앞이 얼로 시작하잖아. 리보스를 당으로 가지면 RNA인 거야. RNA의 R자가 리보뉴클레익 애시드, 리보헥산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리보스를 당으로 가지면 RNA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이런 말이 들어봐. 데옥시 리보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옥시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산소. 근데 DE라고 들어갔어. 그럼 DE는 무슨 뜻일까? 탈. 그렇지. 없어졌다. 탈. 이런 뜻이야. 그럼 뭐야? 산소가 하나 없어진 리보스. 산소가 하나 없어진 리보스라 얘 한번 써볼게. 탄소는 5개야. H는 10개야. O는 몇 개밖에 안 돼? 4개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 사라져서.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 거야? 데옥시리보스 또는 디옥시리보스. 앞이 뭐로 시작했지? D로 시작했네. 얘를 당으로 가지면 DNA가 되는 거지. 얘를 당으로 가지면 DN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DNA냐 RNA를 결정하는 게 당으로 리보스 가졌느냐 디옥시리보스 가졌느냐 이 차이가 될 거야. 그 다음 염기를 보게 되면 염기 같은 경우에는 염기가 생긴 게 종류가 2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육각형 하나 오각형 하나로 생긴 염기가 있고 육각형만으로 되어 있는 염기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있나 볼까요? 넘겨봐봐. 넘기면 그 2번째 칸 그림에 염기 그림 나와 있죠? 이렇게 생긴 염기가 있고 이렇게 생긴 염기가 있는데 요거는 2자야. 퓨린계 염기. 크기가 좀 커요. 근데 이렇게 한 칸으로 되어 있는 애는 피리미딘계 염기. 자, 퓨린계 염기와 피리미딘계 염기가 있는데 퓨린계 염기에는 A와 G가 있어. A는 아데닌, G는 구아닌. 피리미딘계 C가 있어요. C는 시토신. 그 다음 T가 있어요. T는 티민. 그리고 U가 있어. U는 유라실 또는 우라실. 일단 염기의 종류는 알아야 되는 거라서 자, 염기의 종류는 퓨린계 염기와 피리미딘계 염기가 있는데 퓨린에는 2밖에 없어. 글자도 2자, 칸도 2칸, 종류도 2개. 그래서 A와 G. 피리미딘계는 요거 육각형 하나로 돼 있는데 피리미딘 여기는 C, T, U가 있어. 근데 이 T하고 U는 동시에 있을 수 없어. 누군가는 T만 가져야 되고 누군가는 U만 가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저기 있는 DNA랑 RNA는 A, G, C는 공통이야. A, G, C는 무조건 공통으로 가지는데 T를 가지면 DNA, U를 가지면 RNA. 그래서 RNA에는 A, G, C와 U가 들어가고 DNA는 A, G, C와 T가 들어가는 거야. DNA는 무조건 T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직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RNA는 U가 들어가고. 자, 쓸 거면 밑에다 쓰세요. 밑에 표 있죠? 당에다가 적으십니다. DNA 디옥시리보스. 디옥시리보스. 그 괄호 안에다가 디옥시리보스. 그 다음 RNA 당에다 쓰세요.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리보스. 썼어요? 자, 이번에는 염기 써볼까요? DNA는 A, G, C, T. A, G, C, T. 썼어? 그 다음 RNA는 A, G, C, U. A, G, C, U.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대체가 될 수 있다. DNA는 무조건 티민, RNA는 무조건 우라신. 이렇게 들어가야죠.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 이제 통과 고등학교 1학년 때 되겠지? 고등학교 1학년 때 피리미딩계 연계에 누구 있느냐, 퓨린계 연계에 누구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피리미딩계 연계가 또 뭐 금방 외우면 외워질 건데 잘 안 외워지면 이런 식으로 자, 피, 리, 미, 딘, 시, 티 자, 2로 이렇게 들어가지. 이렇게 혹시라도 헷갈리면 피리리딘 시티 이렇게 외우면 훨씬 더 편해. 왜? 티민하고 유라시는 어차피 서로 대체되는 거라서 6까지는 안 외워도 되지만 2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피리미딘계 연계에는 시토신 C와 T가 존재한다. 퓨린계 연계에는 A와 G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인산은 똑같이 H3PO4야. 인산은 어차피 H3PO4 이렇게 돼 있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클레오타이드는 당, 염기, 인산인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자. 가운데 당이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면 그림 나와 있지만 H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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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H 또 우리 탄수화물이잖아, 당이. 그렇게 생겼어. 근데 야, 여기가 1번이야. 1번 탄소야. 그리고 1, 2, 3, 4, 5번 탄소가 나가 있어. 딴 건 몰라도 돼요? 자, 그럼 보세요. 1번 탄소에 염기가 연결되는 거야. 1번 탄소에 염기. 그럼 2, 3, 4, 5번 탄소에 인산이 연결되는 거야. 자,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면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오자. 여기가 HOH 이렇게 돼 있겠지. 탄수화물이니까. 여기 염기가 연결돼. 여기 인산이 연결돼. 그러면 여기도 HOH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뉴클레오타이드 두 개가 만났죠? 여기 인산이야. 인산은 H3PO4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인산을 이렇게 그리잖아? 그러면 O, OH, OH, OH 이거야 사실은. 내가 이거 P라고 썼지만 그냥 인이 아니라 인산이라서. 그러면 얘 여기 보면 여기 OH 있죠? 얘도 이 끝에 OH가 있겠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결합 설명을 한 거야. 여러분 구조 안 외워도 돼. 자, 뉴클레오타이드랑 뉴클레오타이드가 만났지? 어떻게 되냐면 앞에 오는 뉴클레오타이드의 여기 탄수화물에 있는 OH와 뒤에 오는 뉴클레오타이드 인산에 붙은 OH가 만나서 뭐 빠져나가? 물 빠져나가. 그리고 중간에 누구만 남아? 산소만 남고 결합을 해요. 그럼 여기서도 누구 빠져나간 거야? 물 빠져나갔지. 탈수 축합 반응한 거지. 누구랑 누구 사이에서? 세 번째 탄소의 OH와 다섯 번째 탄소에 붙어있는 인산의 OH가 빠져나간 거야. 물이 돼서. 이것도 탈수 축합 반응인데 이 결합 이름은 안 외워도 돼요. 이 결합 이름은 나중에 3학년 1학기 때 유전 배울 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도 물이 빠져나간다. 그것만 알아두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시 이렇게 와. 여기 염기를 갖고 올 거야. 여기 인산이 돼서 올 거야. 그럼 여기는 OH랑 이 OH 사이에서 O만 남고 다시 물 빠져나가면서 계속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연결되고 연결됐어. 그럼 이게 다 끝났다고 하자. 그럼 우리 보는 거야. 연결된 곳에 제일 앞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가볼게. 뭐가 이렇게 노출돼 있어? 인산이 노출돼 있죠? 아래로 가서 쭉 볼게요. 아무하고도 연결되지 않은 OH가 노출돼 있지? 자, 이거 몇 번째 탄소라고 그랬지? 세 번째 탄소.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3' 말단이라고 불러. 세 번째 탄소가 노출돼 있다 그래서. 아무하고도 결합하지 않고 노출돼 있는 거야. 인산이 왔으면 또 얘도 누군가랑 결합을 했겠지? 쭉 올라갔어. 쭉 올라갔더니 아무랑 연결 안 된 인산이 노출돼 있지? 이 인산은 몇 번째 탄소에 붙어 있었지? 다섯 번째 탄소. 그럼 여기 뭐라고 할까? 5' 말단. 그래서 DNA건 RNA건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되어 있는 헥사는 항상 한쪽 끝은 인산이 보일 거야. 한쪽 끝은 항상 이 당이 보일 거야. 당이 보이는 곳은 3' 말단이야. 세 번째 탄소가 누군가랑 연결될 수 있는 부위인데 연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인산이 보이면 얘는 5번 탄소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5' 말단이야. 그래서 항상 DNA건 RNA건 모든 헥사는 한쪽 끝은 5' 말단, 한쪽 끝은 3' 말단.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 그림 잠깐 볼까요?
그림 보면 맨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 거기 가운데 그림 보세요. 가운데 그림 맨 위에 5' 말단 써 있는 거 보이죠? 맨 아래 3' 말단 써 있는 거 보이지? 그러면 가장 오른쪽 그림 볼게. 거기는 5', 3' 안 써 있지만 P가 보이는 쪽이 몇 프라임인 거야? 5'. 여러분 세 번째 그림 보면 이렇게 P 이렇게 써 있고 막 여기 그림 그려져 있잖아. 그럼 여기가 5'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한번 써봐. 5', 3' 표시해 보세요. 여기가 5'. P가 보이는 그 위쪽. 그렇지. 여기가 5'. 여기가 5'. 그렇지. 거기가 5'. 그렇게 보면 돼. 자, 어쨌든 이렇게 쫙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DNA, RNA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가서 다시 DNA 구조 한번 볼게요. DNA 구조는 무슨 구조? 이중 나선 구조. DNA 구조는 이중 나선 구조. RNA 구조는 단일 가닥. 단일 가닥. 자, 위치를 봅니다. DNA가 존재하는 곳은 원핵세포랑 진핵세포로 나눠지는데 원핵과 진핵의 차이는 뭐다? 핵이 있느냐 없느냐. 핵을 가진 세포는 진짜 핵을 가졌다. 진핵. 핵을 가지지 않은 애들 원자가 원시인할 때 그 원자야. 그게 뭐야? 핵이 생기기 이전의 세포다. 원이라는 게 프로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아주 예전에 이런 의미를 가진 거거든. 그래서 핵이 생기기 이전의 세포다. 그럼 원핵은 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진핵은 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원핵세포는 핵이 없으니까 DNA가 어디 있냐면 그냥 세포질에 있어요. 핵이 없으니까 세포질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원핵은 장소가 세포질. 그런데 진핵은 DNA가 어디 있냐면 핵에 있어. 근데 미토콘드리아에도 있어.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 장소 엽록체에도 있어요. 진핵에다 쓰세요. DNA가 있는 곳 위치 원핵은 무조건 세포질. 진핵은 핵과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 있는 거야. 자, 그럼 RNA가 존재하는 건 어디냐? RNA는 DNA가 있어야 RNA가 생길 수 있거든. 그럼 무슨 얘기야? DNA가 있는 곳에는 무조건 RNA가 있어서 DNA 있는 곳 플러스 리보솜. 그럼 원핵생물의 RNA 어디 있다는 얘기야? 세포질과 리보솜에 있다는 소리야. DNA 있는 곳에는 무조건 있고 플러스 리보솜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진핵생물의 RNA가 있는 곳은 어디냐?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기본으로 들어가. 플러스 리보솜. 그리고 RNA는 세포질에도 존재해요. RNA는 웬만한 곳에 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기능을 보면 DNA는 유전정보 저장. 유전정보 저장. 여러분의 DNA 속에는 여러분의 키, 여러분의 지능, 여러분의 피부색, 혈액형, 몸무게, 이런 모든 정보가 다 DNA 들어있는 거야. RNA 들어있는 거 아니야? 다 DNA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전정보를 저장하는 게 DNA야. 근데 유전정보는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혈액형을 만들어야 돼.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해야 돼. 이거 가지고 여러분의 몸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 얘는 그냥 이렇게 만드는 방법인 거야. 이 방법으로 진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 집에 요리책이 있다고 우리 집에 요리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 요리책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요리책에 해당하는 게 DNA라면 요리에 해당하는 거는 단백질이야. 단백질이 만들어져야 여러분의 혈액형도 결정되고 키도 결정되는 거야. 근데 그 단백질을 만드는데 여기는 DNA는 정보만 알려주지 하나도 일을 안 해. 그러면 DNA 정보를 가지고 진짜 단백질을 만드는 일하는 애들은 누구냐? RNA인 거야. 그래서 RNA 기능은 유전정보 전달, 유전정보 발현 같은 말이야. 유전정보 전달이라고 쓰고 괄호한 다음에 발현.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대놓고 직관적으로 말하면 단백질 합성에 관여. 이게 RNA 기능이에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 정보를 가져다가
그걸로 진짜 단백질을 만드는 일을 하는 애들이 RNA인 거야. 자, 그럼 종류를 보면 DNA는 종류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우리 몸에 저장되는 것 자체가 DNA니까. 근데 이거도 단백질을 만들 거잖아. 그럼 단백질을 만들려면 서로 분업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돼서 RNA는 종류가 3개예요. RNA 종류가 3개인데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아까 요리로 설명했으니까 요리로 볼게. 자, DNA 속에 이거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요리책이야. 그러면 이 DNA 속에는 요리를 만드는 방법이 적혀 있겠지. 근데 여기는 요리가 100가지 요리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 100가지가 여러분 몸에 들어있는 모든 유전자가 될 거야. 근데 지금 나는 이 중에서 예를 들면 김치찌개만 만들고 싶어. 그 이 100가지를 다 복사할 필요가 없지. 나는 지금 김치찌개만 만들면 되니까 수많은 DNA 정보 중에 DNA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요만큼이 예를 들면 아밀레이스를 만드는 정보인 거야. 인슐린을 만드는 정보는 요만큼이야. 그러면 거기만 복사를 해갖고 나와. 내가 지금 100장이 있다면 그 중에 김치찌개가 들어있는 그 페이지만 복사해서 나오는 거야. 그럼 거기에 뭐가 써있어? 김치찌개 만드는 법이 써있어. 이게 바로 누구냐면 mRNA. mRNA는 메신저 RNA. DNA 유전 정보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나오는 애야. 그래서 mRNA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DNA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해가지고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야,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이 김치랑 마늘이랑 뭐랑 필요하대. 이게 여기 써있어. 그러면 김치 가져오고 물 가져오고 고기 가져오고 그래야지 우리가 요리를 할 수 있잖아.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는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을 잡아가지고 오는 RNA가 있어야 돼. 얘는 어떤 아미노산이 필요해. 그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그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잡아오는 애가 있어야 돼.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운반 RNA. 다시 말하면 트랜스퍼 RNA. tRNA. tRNA는 아미노산을 잡아서 운반해오는 RNA야. 그럼 요리로 치자면 요리하는 방법도 알고 요리 재료도 준비됐어. 자, 요리하는 방법도 알고 요리 재료 준비됐어. 그럼 뭐가 필요해? 요리사와 요리 도구와 요리 장소가 필요하지. 요리사, 요리도구, 요리 장소가 한마디로 말하면 리보솜이라는 장소예요. 우리 아까 리보솜 있었지? 자,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가 리보소말 RNA, RNA는 단백질 합성 장소인 리보솜을 구성하는데 이 리보솜이 뭐 하는 장소다? 단백질 합성되는 장소야. 그래서 mRNA가 이렇게 있으면 리보솜이 mRNA를 딱 결합해. mRNA에 딱 붙어있어, 리보솜이. 그럼 리보솜으로 tRNA가 아미노산을 데리고 오잖아? 그럼 리보솜이 펩타이드 결합 착 시켜줘. 아미노산 데리고 오면 펩타이드 결합 시켜주고 아미노산 데리고 오면 펩타이드 결합 딱 시켜주니까 펩타이드 결합을 시켜서 단백질을 완성하는 장소가 리보솜인 거야. 그래서 RNA 종류는 어떤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복사해보냐면 복사본 mRNA. 그 다음 이걸 가지고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데리고 오는 tRNA, 데리고 온 tRNA 아미노산을 가지고 진짜 얘네들을 연결시켜주는 리보솜을 구성하는 rRNA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RNA는 DNA가 엄청나게 커다란 백과사전이라면 RNA는 그냥 복사본 한 장, 두 장 정도야. 자잘한 RNA가 그때그때 만들고 버리고 그때그때 만들고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NA는 절대 손상되면 안 돼. RNA는 사용하고 나면 분해되고 사용하고 나면 분해되고 그렇게 돼요. 필요할 때만 만드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종류에도 이게 있다. 자, 그럼 우리 위로 가서 종류는 DNA랑 RNA가 있고요. 기능은 유전정보 저장과 유전정보 발현이 있다. 유전정보 저장과 유전정보 발현. 그렇다면 구성원소에는 뭐가 있느냐? 구성원소는 일단 당이 들어갔으니까 CHO 들어갔을 거고 CHO. 그 다음 염기에 이 염기의 질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CHON 들어갑니다. 염기의 질소가 들어가서 그 다음 마지막 인산 있잖아. 그러니까 뭐 들어갔어? P. CHONP 구성하는 원소는 CHONP.
단백질은 아미노기 가지는 바람에 CHON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웬만한 단백질에는 필수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단백질에 뭐가 포함되냐면 S가 들어갈 때가 많아. 그런데 핵산은 CHON에다가 무조건 뭐까지? P까지. P가 들어갈 때가 많아. 이게 아니라 P까지가 필수. 단백질은 CHON까지가 필수인데 웬만한 단백질에는 S도 들어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다 끝났어. 몇 분 안 남았어. 요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이 다 끝난 건 아니고 이제 내용이 조금 더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그거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문제 풀고 갈 건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봐.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종류야.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자기를 구성하는 성분이 달라지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야. 자기를 구성하는 성분이 달라지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야. 그렇다면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몇 종류일까요? 응? 몇 종류? 당이 뭐 아니면 뭐야? 둘 중에 하나지. 응? 염기는 몇 종류야? 4종류. 그러니까 근데 인산은 몇 종류야? 한 종류. 그러면 8종류.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리보스 A가 지네, 리보스 G가 지네, 리보스 C가 지네, 리보스 U가 지네. 4개. 디옥시리보스 A, 디옥시리보스 G, 디옥시리보스 C, 디옥시리보스 P. 그래서 4개. 염기가 5개지만 리보스는 T하고는 절대 결합 안 하고 디옥시리보스는 U하고 절대 결합 안 하니까 당은 2종류, 염기는 4종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4 몇 종류? 8종류. 뉴클레오타이드 전체 종류는 8종류,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4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핵산의 특징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DNA 구조를 좀 보도록 할게요. DNA 구조.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이 좀 외워야 될 게 많아. 그래서 이번 주는 특별히 과제는 안 내고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여러분 좀 외울 거 있지. 단당류 종류, 이당류 종류, 결합 이름 이런 거 있잖아. 다음 시간까지 외워가서 오세요. 외워가지고 와야 같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알겠죠? 오늘 숙제는 없고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했어요.